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럼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가스 불을 켜겠습니다. 처음에는 강불로 시작을 합니다. 자, 강불 올렸고요. 타이머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타이머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스레인지 불을 좀 우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불 킨 거 이렇게 켜시면 되고요. 지금은 브루스타라고 불리고 있는 야외형 휴대용 가스레인지, 포터블 가스레인지로 하고 있고, 불은 보시는 것처럼 강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압력솥에 찔 때, 지금 2kg를 찔 때는 이게 20인용이거든요. 그 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솥을 사용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장점,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건데요. 이 솥에 제가 굳이 이 솥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체가 스테인리스예요. 그다음에 그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3중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솥을 사용한 첫째 이유, 우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금속 재료 중에 가장 위생적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얘들이 알루미늄하고 틀려 추결 기능이 있어요. 열 전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 보존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말 그대로 전통주 압력솥으로 한 번에 끝내기라는 말속에 들어있듯이 여기에서 고두밥을 씻어서, 아까 보셨죠? 직접 여기서 고두밥을 씻어서, 쌀을 씻어서 물을 빼준 다음에 그대로 물을 붓고 지금 밥을 지어서 이 상태로 그대로 밥이 다 지어지면 여기다가 누룩을 식힌 다음에 물 양조 용수, 술 빚는데 필요한 물과 누룩을 넣고 바로 여기서 발효조로 활용해서 술을 빚을 겁니다. 그때는 보시는, 좀 올려볼게요. 여기 요 신호추 있죠, 신호추. 그게 에어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세상 둘도 없는 훌륭한 발효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솥을 보시면 양쪽 구조가 요쪽, 요 위쪽보다 아랫단, 바닥면이 이렇게 볼로가 배가 불러요, 아래쪽으로. 무슨 뜻이냐면 온기와 비슷한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발효시킬 때 일자로 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거의 이쪽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곡선이 져 있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밑에가 넓고 위쪽으로 좁아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시킬 때 굉장히 유리하게 발효가 되는 특성이 있어서 뭐 이 솥하고 이 메이커하고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교육을 할 때도 다 이 솥을 추천해드리고 이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브랜드니까 뭐 크게 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살림이 단촐해지다 보니까 이게 20인용인데 20인용 쓰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게 압력솥을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술 담을 때, 술 빚을 때 쌀을 찌거나 고두밥을 찌거나 또는 매주 만들 때 콩을 삶을 때도 전부 압력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20인용이고요. 그 다음에 식당용에서 쓰는 50인용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애석하게도 이 스테인 제품은 없고 전부 알루미늄 양은 제품인데요. 대신 그건 열 보존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통조물로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두께가 두꺼워서 그것도 쓸만합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술을 빚는 데는 4kg까지 빚을 수 있고 요거는 2kg까지 빚을 수가 있어요. 고두밥은 요거는 최대 4kg 찔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리는 식당용으로 나온 50인용 압력솥은 최대 8kg까지 진 고두밥, 마른 고두밥 다 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찔 수 있는 게 진 고두밥 4kg, 마른 고두밥 4kg 공이 다 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 2kg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많이 찌면은 고두밥이 익는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게 되면 나중에 고두밥이 서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술을 망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우선 2kg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직접 술 담아 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 더 숙달이 되시면, 숙련이 되시면 그때 이제 많은 양을 찌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 4kg 찔 때는 4kg는 여기 이거 가지고 술을 빚을 수가 없기 때문에 4kg를 찔 경우에는 뭐를 하셔야 된다? 별도의 발효통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발효통으로 사용하는 게 저희 백년나무 발효공방이라는 밴드에 보면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크게 우리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집에 있는 스텐 들통 또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보통 스텐 들통 같은 경우는 4kg 반말까지 담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너무 부족하면 찾아보시면 10호짜리 식강이라는 게 있어요. 속칭 식강이라고 하는데 뭐 곰솥, 국통으로도 하고 통상적으로 뭐 식당 하시는 분은 식강이라고 하는데 10호짜리 식강을 구매하시면 대략 한 35에서 40리터 정도가 되는데 거기 같으면 한 말에서 한 말 반까지 충분히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8kg에서 12kg. 12kg는 조금 무리이긴 한데 기술이 있는 분들은 12kg까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8kg까지는 무난하게 담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정용에 술 빚는 데는 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흔히 장비빨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거를 지향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자연 발효, 생활 발효, 생활 속에는 누구나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한 도구를 가지고 어느 발효 음식이든 다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발효가 생활화가 되고 발효가 생활화가 돼야 우리나라의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발효 음식 제조 기술 또는 발효 기술이 계속 발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 발효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누룩도 만들고 술도 빚고 매주, 식초, 그다음에 젓갈 등등 전부 다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략 6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설명드리고 너무 지루하시니까 밥이 다 익을 무렵에 다시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이걸 하시게 되면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마른 찹쌀 2kg를 깨끗이 씻어서 여기다가 물 빼서 넣어준 다음에 찬물 1리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 강불로 시작을 해서 가열을 시작하고요. 대략 총 가열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솥의 경우 2kg를 사용했을 경우에 27분은 무조건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두밥이 충분히 익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밥은 일반 밥은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씹어 먹지 않습니까? 저작기능 이빨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은 큰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씹어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소와 미생물들이 충분히 작용하거나 미생물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익혀주는데 그걸 호화라고 그래요. 호화. 풀호자 델화. 풀처럼 충분히 익혀라. 그걸 호화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쌀 2kg를 찔 때 찹쌀 기준입니다. 찹쌀 2kg를 찔 때는 밥물은 1.7리터를 잡는다. 두 번째, 솥 크기는 20인용 압력솥을 사용한다. 세 번째, 밥을 쪄주는 시간은 반드시 27분을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27분이 지났는데도 압력 신호추가 울리지 않으면 조금 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약불로 놔뒀다가 압력추가 흔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꺼주셔라. 이것만 지켜주시면 고두밥은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러면 대략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계절마다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압력추가 흔들리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4분에서 25분 정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에서 살짝 흔들리는 정도가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손만 보고 계시면 지루하실 테니까 지금 현재 8분 53초, 4초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고두밥이 거의 익을 무렵에 제가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저는 여기서 찌는 과정을 지켜보고 시간이 되면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